엄마, 무슨 피부 시술 받았어요? 아니, 끄는 거야. 뭐려? 내 피부 망친 주범이 그거였어. 화장품? 이제 안 발라. 안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아. 뭘 안 먹는데? 끄는 지 딱 3일 됐어. 피부는요, 크림으로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평생 챙겨 먹은 그것들 때문에 얼굴이 잿빛이었던 거예요. 피부가 칙칙해지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하죠. 뭐, 이제 환갑 넘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화장품은 그대로고 잠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안색이 확 안 좋아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혹시 내 식탁 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 오렌지 주스, 곡물바 같은 걸 건강식이라 믿어요. 근데요, 시판 요구르트 한 컵에 설탕이 6, 7스푼이 들어가고 100%라고 써 있는 주스도 당류가 사이다보다 더 높아요. 심지어 아침에 먹는 곡물바 하나에도 포도당 시럽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걸 매일, 매주, 매달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딱 3일 그걸 끊어봤어요. 처음엔 두통도 오고 짜증도 났지만 그 3일 후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뭐 했어요?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얘졌어요? 화장품 바꾼 것도 아니고 돈 쓴 것도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한복은요, 사람을 가장 곱게 만드는 옷이에요. 꽃을 닮은 저고리선, 고요한 물결 같은 치마폭전은 평생 그 고음을 짓고 다듬으며 살아왔어요. 30년을 넘게 바느질을 했죠. 조신한 색감, 고운 선, 깨끗한 옷고름 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그 어떤 한복보다도 낯설었어요. 세수를 하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고 칙칙해서 눈이 가만히 머무르질 못했어요. 어디가 먼저 변한 걸까요? 눈가 주름? 늘어지는 볼살? 아니면 기미와 잡티가 파고든 얼굴빛?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건 옷으로, 색감으로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는 변화였다는 거예요. 평생을 사람들 앞에서 고운 옷을 권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얼굴은 이렇게까지 어두워졌구나 싶었죠. 한복 입을 땐 항상 빛이 안 나면 옷이 떠요라고 손님들께 말씀드리곤 했는데 정작 제 얼굴이 빛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오랜만에 옛날 단골 손님이 찾아왔어요. 딸 혼례 때 제가 직접 치마 저고리를 지어드렸던 분인데 딸 아이도 벌써 애 엄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예전보다 좀 힘드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 앞에 선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고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나를 놓아버렸나 싶기도 했어요. 한복 지을 땐 작은 구김 하나도 용납 못하던 내가 내 얼굴엔 이렇게 무심했구나. 나도 모르게 손등으로 볼을 쓸어보게 되더라고요. 거칠고 탄력 없고 뭔가 탁한 느낌. 요즘 따라 화장도 잘 안 먹고 피부톤이 누렇게 변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제는 제 모습이 어딘가 흐릿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날 저녁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손끝으로 느꼈던 감각들이 사라진 것도 같고 마음속에 가라앉은 물처럼 감정들이 출렁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피부가 달라졌을까? 내가 모르게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지 세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주변 또래 친구들 중에도 피부 맑은 사람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나도 다시 그 시절처럼은 아니어도 최소한 지금보단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겉을 꾸미는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속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먹는 것부터 아주 천천히 다시 살펴보기로요. 겉옷은 수백 벌 만들어 봤지만 내 몸이라는 옷은 내가 돌본 적이 없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손을 꼭 모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나를 예쁘게 만들어 보자. 그게 제 두 번째 디자인의 시작이었어요. 대상은 한복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죠. 바느질은요, 실보다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단추 하나 달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체형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디에 입고 갈 옷인지를 떠올리면서 바느질을 해야 옷이 살아나요. 그런데 정작 내 몸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요즘 따라 자꾸만 드는 생각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어두워진 것도, 피곤이 안 풀리는 것도, 괜히 손발이 저릿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많은 불편함 속에서 가장 크게 마음에 걸린 건 피부였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겉으로 바르는 것만으론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먹고 유튜브를 보는데요. 요즘은 참 별게 다 나오잖아요. 74세 피부 미인 할머니의 하루 식단 이런 제목이 딱 떠 있는 거예요. 무심코 눌러봤어요. 화면 속 할머니는 나보다도 한참 더 연세가 있어 보이는데 피부가 정말 눈이 부시게 맑더라고요. 기미도 없고 안색도 맑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피부는 바르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딱 박혔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당을 끊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은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당, 설탕이 문제였다고? 솔직히 당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죠. 당뇨 환자한테는 조심하라, 살찐다, 피곤해진다, 그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피부를 칙칙하게 만든다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저는요, 단 걸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밥 먹고 나면 약간 달달한 거 하나, 아침엔 요거트, 간식으론 과일 조금. 그런데 그 영상에서 이걸 하나하나 짚더라고요. 시판 요거트? 거의 설탕물. 아침에 마시는 오렌지 주스? 당덩어리. 저녁 식사 후 한 입 초콜릿? 고혈당 유도자. 듣다 보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내가 안 먹은 줄 알았던 당, 사실은 내 하루 안에 가득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 얼굴을 만든 거구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언니 얼굴이 푸석해졌을 땐 기름기보다 당을 먼저 줄여야 돼요. 그 말이 그땐 대수롭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야 그 말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피부는 진짜 입으로 만든다더니 이 말이 이렇게 현실일 줄이야. 그날 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 과일잼, 시판 요거트를 조용히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물끄러미 앉아서 바라봤어요. 얘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구나. 맛있다고, 피곤하다고, 입 심심하다고 나는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하나하나 다 얼굴에 쌓였구나.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거창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다시 밝아지고 싶었어요. 기미 없이 웃고 싶었고 화장할 때 안 뜨는 얼굴이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 딸이 제 얼굴 보고 엄마 얼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라는 말을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딱 3일만 끊어보자고. 설탕도 주스도 흰빵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 혼자만의 실험처럼.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진짜로 내 얼굴을 바꿔줄지 그땐 몰랐어요. 엄마, 이거 먹고 시작해요. 딸이 가져다 준 아침상 앞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감사했죠. 이렇게 챙겨주는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가 싶었거든요. 접시엔 고소한 통밀식빵 2조각, 그 위에 과일잼 한 숟갈씩 곱게 펴 발라져 있었고, 옆엔 달콤한 딸기 요거트,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 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TV나 잡지에서도 자주 봤던 현대인의 영양 아침 식사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동안 내가 나빠진 건 이런 건강식을 잘 챙기지 않아서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어요. 피부는 입으로 만든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혹시 이것들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딸이 식빵 위에 바른 잼 병을 조심스레 들어 올려 뒷면을 봤어요. 당류 53지. 눈을 의심했어요. 반병도 안 되는 잼 안에 설탕이 반이라니. 요거트는요? 건강식으로 홍보하던 그 브랜드 거였는데 한 컵에 당류가 20이지. 그걸 또 과일 맛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더 달았겠어요. 주스는 어떨까요? 100% 오렌지 주스라 써있길래 믿었는데 그것도 당류가 24지. 순간 손이 멈췄어요. 이렇게 달달한 것들을 매일, 매주, 매달 몇 년을 먹어온 걸까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왜 내 피부가 점점 칙칙해졌는지, 왜 기미가 진해지고 모공이 벌어졌는지, 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먹히지 않았는지. 답은 너무 가까운 데 있었던 거예요. 먹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단 거를 몰래 몰래 쌓아놓은 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겉보기에 너무 예쁘고 너무 익숙해서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얼굴은 그걸 안 넘겨줬던 거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다 쌓아놓고 결국 거울 속에서 나를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제가요, 그 아침상을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딸은 이상했는지 묻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입맛 없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살펴볼 게 있어서. 그리고 천천히 그날 아침 식탁 위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식빵은 그대로 뒀고, 잼은 다시 뚜껑을 닫았고, 요거트는 냉장고로, 주스는 식물에 물 주듯 붓고 말았어요. 그런 제가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내가 나를 망친 범인을 찾았다는 그 묘한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그날부터였어요. 진짜 실험이 시작된 건 뭐 특별한 걸 먹은 것도 바른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안 먹은 것.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요즘 따라 피부가 칙칙하다, 안색이 탁해졌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그런 기분이 든다면요. 가장 먼저 아침 식탁을 들여다보세요. 거기 진짜 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기엔 참 그럴싸하게 예뻐도 그 안에 숨은 설탕은 얼굴에 제일 먼저 흔적을 남기거든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깨닫는 건 어렵지 않은데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머리는 알아요. 단계 문제고 피부도 거기서 망가졌고 이제 끊어야 한다는 것도. 그런데 막상 눈앞에 그 음식이 있으면 손이 먼저 가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입에 댄 것도 아닌데 침이 고이고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을 안 부렸어요. 딱 3일만 해보자고 스스로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3일만 참으면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첫날 아침, 여느 때처럼 딸이 밥을 차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미역국에 밥 한 숟갈이면 돼. 왜요? 엄마 요플레도 좋아하시잖아요. 응, 그냥 요즘 속이 좀 답답해서. 그게 진심이었어요. 얼굴이 답답하니까 속도 같이 막힌 기분이었거든요. 밥을 먹고 나서 커피 생각이 간절했지만 믹스커피도 설탕 덩어리라기에 생수만 들이켰어요. 그 물이 그렇게 밍밍하게 느껴진 적이 처음이었어요. 두통이 왔어요. 점심 무렵에는 입이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았고 저녁에는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허기와 외로움이 같이 밀려오더라고요. 음식 하나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허전할 수가 있을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렸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냥 살던 대로 살지. 그런데 그 순간 아침에 거울 속에서 봤던 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잿빛 같던 얼굴, 탁하고 무기력했던 눈빛. 다시는 그 얼굴 보기 싫었거든요.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둘째 날은 조금 나았어요. 새벽에 눈이 떠졌고 이상하게 붓기가 덜한 느낌이었어요. 피부에 손을 대봤는데 그저 기분 탓이었는지는 몰라도 거칠음이 약간 덜한 듯 했어요. 아직 이르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기대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진짜 나아지고 있는 건가? 물도 더 자주 마시고 허기질 땐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먹었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이건 나를 위한 일이야. 옷 지을 때처럼 한 땀 한 땀 다시 만드는 중이야. 셋째 날 아침,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확실히요. 피부톤이 아주 살짝, 정말 미세하게 맑아진 느낌이 있었어요. 예전엔 거울을 볼 때 눈이 자꾸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주름, 기미, 모공 그런 데만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날은 눈을 정면으로 봤어요. 내가 날 똑바로 마주본 게 얼마만인지. 입꼬리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이게 기분 탓이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이구나. 진짜 변화가 오고 있구나. 그날 저녁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얼굴 좋아 보여요. 어제보다 좀 환해졌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말도 안 했는데 딸이 먼저 알아본 거잖아요. 단 3일. 그 짧은 시간에 내 피부가, 내 얼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솔직히 말해서 감동이었어요. 화장품 바꿔도 안 되던 걸 딱 하나 끊었더니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앉아 오래도록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볼을 한번 쓸어보면서 혼잣말했어요.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도 나를 바꿀 수 있어. 그게 제 작은 승리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진짜 해보자는 다짐의 시작이었어요. 단 게 나를 무너뜨렸다면 안 먹는 게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나를 되돌리는 바느질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신이 가장 모를 때 남이 먼저 알아본다고. 진짜로 그랬어요. 저는 그저 조금 맑아졌나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날은 마트에 들렀다가 나온 길이었어요. 마스크를 잠깐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고객님은 피부가 진짜 고우시네요. 혹시 피부 관리 받으세요? 순간 너무 놀라서 얼음처럼 굳었어요. 아니요, 안 받는다고 그냥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그런 말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내가 진짜 괜찮아진 건가? 집에 돌아와서 욕실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 탁했던 회색빛이 확실히 빠졌어요. 뺨이 조금 밝아졌고 눈밑이 덜 꺼졌고 무엇보다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피부톤이 엷은 황토색 같았다면 지금은 한 톤 밝은 살구빛이랄까요? 아주 조용히 천천히 뭔가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감정이 말로 다 못해요. 기쁜데 울컥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슬펐어요. 그동안 왜 몰랐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얼굴을 내버려 뒀을까 싶어서요. 며칠 뒤 친구들끼리 소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자리라 간만에 한복 느낌 나는 블라우스에 살짝 색조 화장도 해봤어요. 예전 같으면 화장이 뜨고 주름 사이사이에 끼고 금방 피곤해 보였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화장이 착 붙는다고 해야 할까요? 베이스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살아나더라고요. 언니, 무슨 보톡스 맞았어요?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가 그냥 말했어요. 아니, 보톡스 말고 설탕을 끊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진짜요?
설탕 하나 끊었다고 피부가 그렇게 바뀌어요? 응. 나도 몰랐는데 먹는 게 진짜 무섭더라. 그 순간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나? 하고요. 그땐 몰랐어요. 단 거 하나 그걸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줄은. 수백 번 발라봤던 화장품보다 몇 천 원짜리 에센스보다 그냥 안 먹는 게 더 셌다는 거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그동안 얼굴 탓만 했거든요. 화장품이 안 맞는 줄 알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입속에서 망가진 얼굴이었던 거죠. 딸도 이제는 먼저 물어봐요. 엄마, 진짜 비결 뭐예요?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전 그냥 웃으며 말해요. 당이야, 당. 단 거 하나 끊었더니 내가 다시 보이더라.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예요. 근데 전 알아요. 이건 그냥 외형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된 작은 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조명도, 피부도, 표정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손등으로 뺨을 살짝 쓸어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하얘진 건 피부가 아니라 마음이었는지도 몰라. 피부가 맑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저는 사실 조금 들떴어요. 이대로 쭉 가면 되겠구나. 너무 순조롭다 싶었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3일, 5일, 일주일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딱 말할게요. 당금단 증상. 진짜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하루는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딱히 배고픈 것도 아닌데 어딘가 텅 빈 느낌. 커피 생각이 나서 믹스커피에 손이 갔는데 설탕 들어갔다고 꾹 참고 생수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그렇게 미운 날도 없었어요. 맹맹하고 위로도 안 되고 저녁에는 더 심했어요. 밥은 먹었는데 입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뭔가 씹고 싶고 달달한 게 막 그리워지더라고요. 아니, 이건 음식이 아니라 정서였어요. 평생 피곤하거나 우울할 때면 초콜릿이나 빵 하나로 위로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먹는다는 게 이상하게 사람을 허전하고 슬프게 만들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요? 아까부터 말도 없고 짜증내고. 그 말 듣고 저는 정말 뜨끔했어요.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이 났거든요. 이게 그냥 단 걸 못 먹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습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바느질 실밥을 하나하나 뜯는 기분? 예전의 위안, 위로, 안정을 주던 단맛이 사라지니까 정서까지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탁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의 버티는 비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선 오이랑 방울토마토는 항상 씻어서 눈에 보이게 놨어요. 입이 심심하면 그걸 집어먹는 거죠. 단호박은 꿀 대신 소금 조금만 뿌려 구웠고요. 식감도 좋고 달달한 맛이 은근 나니까 대체품으로 괜찮았어요. 또 하나는 따뜻한 보이차. 향이 구수하니까 입이 덜 외롭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삶은 달걀 한 개. 단백질이 들어가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살도 안 찌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건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건 나를 위한 일이야. 그렇게 혼잣말이라도 하면요. 이상하게 의지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더.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당이 먹고 싶다가 아니라 안 먹어도 괜찮다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대단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지쳐서 바꾸는 거예요. 전 그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한 발이라도 떼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도 단계 너무 좋아서 못 끊겠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단 게 정말 그만큼 강력한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버티면 진짜로 바뀌어요. 저처럼요. 제가 변한 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딸이었어요. 하루는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딸이 저를 힐끔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요즘은 왜 그렇게 피부에 광이 나요? 그 말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어요. 웃으며 왜 질투나? 하고 농담을 던졌죠. 딸은 피식 웃더니 진지하게 물었어요. 진짜 뭐 하신 거예요? 비싼 크림 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크림 아니야. 설탕 끄는 거야. 딸은 처음엔 웃더라고요. 설탕이 무슨 보톡스야, 엄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 반응이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이해도 됐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눈빛이 변했어요. 같이 셀카를 찍을 일이 있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엄마 피부가 내 거보다 나아 보여.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짠했는지 몰라요. 내가 뭐 거창한 걸 한 것도 아니고 단 거 하나 줄였을 뿐인데 이 아이가 나를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게 엄마로서 그런 순간이 오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해요. 마치 딸이 나를 다시 여자로 인정해주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며칠 뒤 딸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길에 요플레 통이 몇 개 들어 있더라고요. 왜 버려? 하고 물었더니 엄마, 딸아 나도 한번 해보려고? 요즘 딸아 피부 트러블도 심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딸은 평소 단 음료며 과일 주스며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 애가 자발적으로 식단을 바꿔본다고 한 거예요.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주방에 있던 간식 박스가 사라지고 냉장고엔 채소가 더 많아졌어요. 주스 대신 보이차, 쿠키 대신 오트밀 구운 거. 같이 마트에 가면 딸이 먼저 성분표를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당류 18g이래요. 이건 빼요. 그럴 때면 괜히 뿌듯했어요. 예전엔 내가 딸 따라가기 바빴는데 이젠 딸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싶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리가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 단호박 진짜 맛있게 굽네. 이거 레시피 좀 적어줘요. 이건 간도 세면 안 돼. 단맛은 식재료 자체에서 나는 거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린 마치 친구처럼 음식을 만들고 맛보고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설탕을 끄는 건 제 몸 하나였지만 그 효과는 식탁에서, 냉장고에서, 대화 속에서 그렇게 번져갔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바꾸니까 가족도 바뀌는구나.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그냥 피부만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김이 좀 옅어지고 안색만 좀 맑아지면 좋겠다. 그 정도였는데요. 당을 끊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쯤 제 안에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제 삶의 태도였어요. 우선 아침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밥 챙겨 먹기도 귀찮아서 그냥 식빵에 잼, 요거트 하나 후딱 먹고 말았는데 요즘은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직접 만든 삶은 달걀에 오이나 방울토마토 몇 알, 거기에 보이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간단하죠. 그런데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피부요? 그건 덤이에요. 화장도 덜 뜨고 크림도 반만 써도 발림성이 좋아요. 아까운 거 하나도 안 바르고도 얼굴에서 윤이 돌아요. 한 번은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지나다가 직원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고객님,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제가 그랬죠. 물 많이 마시고 설탕 끊었어요. 직원이 멋쩍게 웃더니 그렇게 자연식 하시는 분들이 진짜 관리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저도 수십만 원짜리 크림 써봤어요. 젊어 보이고 싶다는 욕심에 홈쇼핑에서 파는 기능성 화장품은 이름도 기억 안 날 정도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씁니다.
제가 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단 음식을 피한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신다. 셋째, 밤 10시 전에 잔다. 이게 다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마음이에요. 예전엔 거울을 보면서 주름을 세고 기미를 탓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 자신을 다독여요. 그래도 잘 살아왔어. 아직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달라지고 그 표정이 얼굴을 바꾸는 걸 느꼈어요. 젊어지는 건 피부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태도, 내 리듬, 내 말투까지 다 포함된다는 걸요.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검소하게 살아요. 화장품도 기본만, 옷도 무채색 위주로, 식단도 단순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욕심이 줄고 불안도 줄었어요. 그리고 그 틈에 예전에 저보다 더 생기 있고 더 단정한 제가 서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분 중에 A 설탕 하나 끊는다고 그렇게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하는 분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그런데 해보니까 진짜예요. 피부가 하얘지는 건 돈 들여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제대로 돌보는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얼굴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피부가 칙칙해서 자신이 없어졌고, 그래서 기분도 가라앉고, 외출도 줄고, 겉모습만 좀 나아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피부가 변한 건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바뀐 건 제 아니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낌이 달라요. 예전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10분이고 20분이고 미루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창밖 햇살이 얼굴에 닿으면 그냥 눈이 떠져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면 예전엔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됐어요. 주름, 기미, 모공 그런 데만 눈이 가서 정작 내 눈빛은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거울을 보면 그냥 웃게 돼요. 나를 꾸미거나 감추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게 참 이상해요. 똑같은 얼굴인데 눈빛 하나 바뀌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가끔은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는데 예전엔 그냥 물건 사고 바로 돌아왔던 제가 요즘은 상인분들이랑 잡담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하고도 안부를 주고받아요. 아이고, 사모님, 요즘 더 예뻐지셨어요.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럴 땐 그냥 웃으며 설탕 끊었더니요 하고 말해요. 농담 같지만 진심이에요. 그 말 속에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바꿨는지 다 들어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였어요. 예전엔 잘못된 식단도 바쁘다는 핑계도 나이 탓도 다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그냥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는 나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버렸어요. 딸도 요즘은 저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어요. 엄마, 예전보다 표정이 진짜 밝아졌어요. 피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했어요. 딸이 제 얼굴에서 뭘 본 걸까요? 주름 너머로 웃음이 다시 피어나고 탁한 눈빛 대신 맑은 기운이 번지는 걸 느낀 걸까요? 피부는 그냥 핑계였는지도 몰라요. 실은 저는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나를 위해 내가 나를 다시 챙겨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느새 피부도 돌아왔고 건강도 좋아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가족과의 관계도 일상도 조용히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돌려받은 건 피부 하나가 아니었어요. 내 삶 전체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달콤한 한 입을 참는 데서부터였죠. 처음 시작할 땐 그냥 피부만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매일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좋아졌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몸에 좋은 걸 고르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내가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너무 늦었어. 이미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뭘. 그건 저 사람 얘기지. 나는 자신 없어.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요.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늦은 나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단지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지 몸은 늘 우리보다 먼저 반응해줘요. 딱 3일만, 단 하나만 바꿔도 말이에요. 저는 화려한 걸 바꾼 게 아니에요. 비싼 화장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그저 냉장고 속 단 음식 몇 가지를 빼낸 것뿐이었어요. 그 작은 변화가 내 얼굴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결국 내 삶 전체를 조금씩 다시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혹시 요즘 거울 보기 두렵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피부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처음엔 단 하루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그 하루를 이기면 내일이 기다려져요. 그 다음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돼요. 젊어지는 기적은 돈이 아니라 결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도 함께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충분히 예쁘고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요. 사람은요, 거창한 걸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단 한 끼, 단 한 모금, 단 하나의 결심이 인생을 다시 켜요. 저는 그걸 피부로, 마음으로, 삶으로 다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거울 앞에서 자꾸 눈을 피하게 되는 날, 뭘 해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던 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늙어가나 보다 생각하던 날이 있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저처럼 딱 3일만 바꿔보세요. 어쩌면 피부보다 더 소중한 걸 당신도 돌려받게 될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제가 진심 담아 계속 들려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만날 수 있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힘나요. 그리고 혹시 생각나는 지인 있으시면 공유도 살짝 부탁드려요. 우리 혼자 말고 같이 바뀌면 더 좋잖아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당신 참 잘 살고 계세요. 고맙습니다.